지금부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강론 각각 배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를 배운다? 취득세. 취득세죠. 취득세. 취득할 때 내는 세금 평균적으로 몇 문제 나오나요? 3문제. 자, 여러분들 책은 몇 쪽 있어요? 104쪽. 104쪽이에요. 104쪽. 3번 읽어들었어요. 4번 읽으면 짜증내요. 자, 그럼 취득세의 변천사를 알아야 돼요. 취득세의 변천사를. 그래서 1번 2010년 12월 말까지. 그 다음 2번은 뭐다?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2010년 12월 말까지, 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말기 알아들었죠? 그럼 취득세는 4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눕니다. 등록세와 함께 2010년까지는. 자,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무슨 취득이에요?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고요. 소유권이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2글자로 줄여서 뭐다? 내 것. 3글자로 뭐다? 소유권. 그럼 10년까지는 따로 무슨 세금을 냈다? 취득세. 따로 냈어요. 이렇게 취득세.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하죠? 등기할 때는 따로 무슨 세금을 냈어요? 등록세. 이렇게 따로따로 냈다고요. 따로따로. 그 다음 소유권 이외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따로 무슨 세금을 냈다? 등록세. 소유권 이외가 뭐다?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임차권 취득. 소유권이 아닌 거 이외. 이 정도는 맑게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세금은 내기 싫은 거죠? 그러나 내고 싶은 세금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각종 뭐를 취득합니까? 면허를 취득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면 뭐를 내야 돼요? 면허세. 가장 내고 싶은 세금이잖아요. 이거 면허세. 요렇게. 그래서 10년까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세금을 매겼어요.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반드시 뭐를 내야 돼? 면허세를 내야 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세금도 있다는 거예요.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면허를 취득하죠? 면허세를 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가장 내고 싶은 세금이에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세금도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가 통합을 시켰습니다. 4가지를 통합시켰어요.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낸다? 취득세를. 합쳐서. 자, 옛날에는 이게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그 다음 등기할 때 계산해 보니까 20만 원이야. 따로따로 냈죠? 따로따로 냈다. 2011년 1일부터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 얼마를 내야 돼? 12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럼 120만 원을 뭘로 납부하는 거야? 취득세로 납부한다고요. 등기를 안 하더라도. 그리고 3번, 4번을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 면허세. 요렇게. 그래서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2가지 세금이 합쳐진 거예요. 등록 면허세는. 그래서 시험은 요에만 나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는 부동산하고 거의 관련이 없습니까? 출제 제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출제가 된다고요. 중요한 거는 뭐다? 왜 이렇게 통합했어요? 이거 이 20만 원 등기를 늦게 하잖아요. 등기를 늦게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20만 원 늦게 들어오죠? 대부분 팔아먹을 때 등기치더라. 그럼 신축하면은
신축하면은 취득세 내야죠. 100만 원은 내더라 이거지. 안 내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그러나 등기는 세법상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는 팔아먹을 때 하더라.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20만 원 늦게 들어오죠. 늦게 들어오니까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워. 그래서 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얼마를 걷는다? 120만 원. 이유는 20만 원을 빨리 걷기 위해서.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제 등기 서류에 첨부해서 뭐를 접수하는 거야? 등기를 접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세법은 어디까지 배우는 거예요? 취득세, 납부까지 배우는 게 세금이에요. 등기 접수는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이거는 안 배웁니다. 돈 내는 것까지가 세법 범위예요. 그래서 항상 취득세를 배울 때는 뭐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얼마를 납부해야 돼? 120만 원. 그래야 영수증 끊어줘요. 등기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면 등기가 안 되더라도 합쳐서 얼마를 걷는다? 120. 언제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등록세는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 12월 말 없어졌다고요. 등록세는 12월 말까지만 쓰는 거예요. 2011년 1월부터는 등록세란 용어를 안 쓰고 취득세란 용어를 쓴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등록세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취득세. 이유는 20만 원을 빨리 걷기 위해서. 이해됐죠? 자, 책으로 한번 들어가죠. 취득세. 자, 오른쪽 105쪽 취득세의 의의가 나와 있네요.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105쪽 그림. 자, 납세무자는 누구다?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이게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등기를 합쳐서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소유권을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자죠.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 뭐가 된다? 납세무자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과세객체. 과세 대상은 열거된 거죠. 과세 대상,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열거된 거 뒤에서 배우고. 자, 그 다음 사실상 취득할 때 냅니다. 그리고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물건.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도세. 그래서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특광도세. 한 글자로 줄여서 뭐다? 도세. 그래서 취득세는 구세 하면 틀려요. 도세. 도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총론에서 배운 게 지금 나오는 거죠? 왜 항상 취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예요. 주소지 하면 틀리죠? 왜 소재지예요? 소재지로 취득세가 들어가야 지자체, 경비에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강원도 땅을 사면 강원도 도지사가 주인이에요. 소재지.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에서 경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원칙이 주소지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꼭대기. 파란 글씨만 봐요. 기초는. 자, 물건,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왜 소재지가 된다? 경비로 사용하려고 소재지.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구체적으로 뭐다? 특별시, 광역시, 도. 힘센 자죠? 그리고 자치시와 자치도는 자기들이 걷어가는 거고. 그럼 제주도는 뭐다? 자치도가 주인이에요. 세종시는 뭐다? 자치시죠? 자치시가 주인이다. 이거는 참고사항이에요. 시험은 뭐만 나온다? 특광도세. 이렇게. 자, 그 다음 취득의 정의. 밑에 취득의 정의 나와 있죠? 파란 것만 알면 돼요.
자, 원시, 승계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우리는 뭐다? 취득의 정의라고 나와 있네.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2번 나왔네. 꼭대기 별 하나 딱 붙이고, 항상 취득은 뭐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실상이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합쳐서 얼마를 낸다고 그랬어요? 120만 원. 등기를 안 하더라도 20만 원을 빨리 걷기 위해서 합쳐서 얼마 낸다고요? 120만 원. 그래서 세법은 적법, 불법 안 따진다. 등기 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이란 말만 들어가면 등기를 안 하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거를 사실주의, 실질주의를 얘기한다. 실질로 따진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유형. 자, 박스 이거를 알아야 돼. 취득세를 하려면 취득의 유형 또는 취득의 구분 또는 취득의 범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박스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취득세를 할 수 있다. 취득은 크게 뭐다? 사실상 취득.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질 법이에요. 사실상 취득은 등기 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실질로 따지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하면 뭐다? 등기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라고요. 민법은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죠. 그건 민법 용어다. 세법은 등기 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불법, 적법 안 따진다.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실질이 건물이므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취득은 아니지만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취득. 원래 이해는 사실상 취득이 아니죠? 아니지만 법에서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순수한 한글이네요. 이거를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한다? 의제취득. 이해는 취득은 아니지만 법에서 뭐다? 취득으로 본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해야 돼요. 본다라는 얘기는 과세하겠다. 보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과세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사실상 취득은 다시 뭘로 나눈다? 승계취득. 승계란 단어가 나와요. 승계가 뭐예요? 이전받아서 없던 거를 제3자로부터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다? 승계. 민법에서도 배우고 승계가 있고 무슨 취득이 있다? 원시. 없던 거를 최초로 취득해서 소유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전받아서 취득하면 승계취득. 없던 거를 최초로 취득해서 하는 거를 우리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승계취득도 다시 뭐와 뭘로 나눈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뭐다? 유상. 대가 없이 공짜죠? 무상.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유상, 무상.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승계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뭐다? 무상 승계취득이라 그래요. 항상 시험은 유무상을 구분해야 돼요. 요렇게.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전 받으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죠? 그럼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필수가 뭐야?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등기 접수를 받아주죠? 그럼 세법은 어디까지만 배운다? 취득세 납부까지만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최초로 취득하면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해요?
최초의 취득은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최초니까 그럼 보존 등기 신청할 때 필수가 뭐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납부를 안 하면 등기 신청을 안 받아줍니다. 그 등기관이 취득세 내고 오라 그래요. 창구에서. 그래서 납부까지 배우는 거예요. 세법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간주취득 나와 있죠?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그럼 간주취득은 법에서 몇 가지가 있나요? 4개가 있네. 글씨가 4글자네. 그럼 이 간주취득은 뭐다? 원래 있던 거야. 있던 거를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뭐다?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 겁니다. 원래 있던 거야. 이거는 유예는 뭐다? 원래 없던 거를 이전받아서 취득하고 원래 없던 거를 최초로 취득하고 사실상 취득이에요. 근데 이해는 원래 있던 거야. 원래 있던 건데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 거는 취득은 아니지만 재산의 가치가 늘어났죠? 법에서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 얘기예요. 4개 있네. 자, 7, 8만 봐요. 유상. 자, 대표적으로 뭐다? 매매가 뭐다?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거 매매죠? 그럼 매매는 금전이 나가잖아요. 금전이란 대가가 나갑니다. 그럼 금전 주고 취득했죠?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부동산을 이전시키면서 을돌이로부터 금액을 받죠? 5억을 받아. 5억을 받아요. 그럼 갑은 뭐라 그래요? 매수자. 부동산을 취득했잖아요. 을은 뭐라 그래요? 매도자. 그래서 금전을 받았으므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매매라 그러죠? 그럼 매수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 팔아먹은 자는 무슨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세. 그럼 취득세는 항상 누구 입장이다? 매수자 입장이에요. 매도자는 양도세. 5억 받고 팔아먹은 걸로 본다고요. 이해되죠 이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교환. 자, 두 번째는 교환도 별 하나 딱 붙여요. 3번 출제됐어요. 교환은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교환. 제 갑돌이와 을돌이가 뭐를 교환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거라고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서로 부동산을 동등가치로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 얘는 토지 주고 얘는 예를 들어서 건물 주고 그래서 교환 가치가 10억이라고 가정합니다. 동등한 가치로 일어나야 돼요. 교환한다. 그럼 갑돌이는 토지 주고 건물 받죠? 갑돌이는 토지 주고 건물 받으니까 교환이야. 그럼 건물을 받으면 내 거죠?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 을돌이는 건물 주고 토지란 대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전 받는 거는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전 받는 거. 그럼 갑돌이는 뭐를 받았어? 건물. 취득세 내야 돼. 을돌이는 뭐를 받았어? 토지. 토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죠. 그 다음 이전시키는 거는 무슨 계산이 들어가요? 양도세. 이렇게 토지를 이전시켰잖아요. 토지를 이전시켰죠? 이전시킨 거는 양도세 계산. 교환 가치가 얼마? 10억. 그럼 양도가액이 10억이야. 자, 그래서 이 교환은 쌍방, 양측, 쌍방에게 뭐와 뭐가 동시에 발생된다. 취득과 양도가. 이전 받는 거는 취득. 이전시키는 거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교환은 뭐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았죠? 받았으니까 어디 들어간다? 유상. 이전 받는 거는 그 다음 이전시켰잖아. 이전시켰죠? 이전시켜서 건물이란 대가를 받았죠? 이전시키는 거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세 계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교환하면 세금 문제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물건이란 대가를 받은 거는 뭐다? 취득. 이전시킨 거는 팔아먹은 걸로 봐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교환은 유상이에요. 물건이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거죠. 토지 주고 건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오른쪽 또 하나 뭐가 있어? 현물 출자. 현물 출자도 유상이라 그래요. 유상. 갑돌이가 출자자입니다. 투자자, 법인에게 금전을 출자하는 게 아니죠. 회사 설립할 때 토지를 출자한다고요. 현금 대신에 토지를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는 거야? 주식을 받는 거야. 그래서 10억짜리 주식을 받았다. 이렇게 10억 원어치. 그럼 갑은 투자자죠? 그럼 갑은 토지 건물을 팔아먹은 걸로 봐. 얼마 받고? 10억. 그래서 팔아먹은 걸로 봐서 갑은 뭐다? 양도세 계산에 들어가고. 이건 법인 입장이에요. 법인은 토지 건물을 이전받았죠? 그래서 법인은 무슨 세금 내야 돼? 법인명으로 취득세. 그럼 취득세에서 현물 출자는 절대 개인하면 안 돼요. 누구 입장이다? 법인이 토지를 받았죠? 취득세. 그다음 현물 출자는 앞에 위에 적어요. 법인이 현물 출자를 받은 경우에요. 법인은 토지 건물을 취득했죠? 취득세를 내고 개인은 10억 받고 팔아먹은 걸로 봐요. 개인은 양도세. 이 현물 출자는 개인이 하면 틀려요. 취득세니까 법인이 현물 출자를 받은 경우를 얘기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공통사항은 뭐다? 대가를 지급하는 거다. 자, 칠판 봐요. 대가를, 매매는 금전을 지급하고,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지급하고. 알아들었나요? 물건이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현물 출자는 뭐다? 법인 입장, 주식을 주고 주식이란 대가를 지급하고. 다 대가 있는 거죠? 유상. 자, 그 다음 무상. 대가 없이 가는 거. 무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상속. 상속이야. 상속. 상속은 사망해서 넘어가는 세금. 부의 무상 이전이다. 그럼 상속받으면 무슨 취득이다? 사실상 취득이죠? 그럼 상속받으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 이전 등기. 제3자로부터 이전받았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뭐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이전 등기를 받아줘요. 그래서 유상만 과세하고 무상은 과세를 하지 않는다. 땡. 이해도 뭐다? 사실상 취득이므로. 자, 그 다음 징여. 살아생전에 무상으로 받는 거죠? 그럼 징여 받더라도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이전 등기, 취득세를 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유무상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공짜, 대가 없는 거는 무상. 이해됐죠? 굉장히 오늘따라 심각하네요. 찬찬히 하세요. 매매는 왜 유상이다? 금전을 주고, 교환은 물건을 주고, 현물 출자는 법인 입장 주식을 주고 대가 줍니다. 자, 그 다음 원식. 자, 두 가지만 딱 알면 돼. 기초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토지. 토지는 거기 뭐라고 찍혀있어요? 공유수면 매립 간척. 바다나 하천 등을 메꿔서 최초로 토지가 됐죠? 공유수면 매립 간척. 없던 거를 바다 또는 하천 등을 메꾸어서 간척해서 토지가 됐잖아. 최초의 취득. 뭘로 들어간다? 원시 취득.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고요? 보존 등기. 취득세 납부해야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 간척하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토지를 상속 또는 징여해서 취득하면 무슨 취득? 승계 취득. 토지를
돈 받고 취득하면 뭐다? 유상승계취득. 이렇게 원인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 다음 건축물. 대표적으로 뭐다? 건물을 건축하잖아. 여기까지다 기초는. 건축물, 건축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공법에서 칠판 봐요. 건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공법에서 배워요. 타법에서 건축은 몇 가지? 5개. 신축, 재축, 중축, 개축, 이전. 5개가 있어. 신축, 재축, 개축, 중축, 이전. 그런 게 있어. 장호관. 법에 배워요. 알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그럼 원시는 뭐가 있다? 최초죠? 신축. 그 다음 뭐다? 재축. 기초는 이것만 알면 돼. 이거는 새롭게 짓잖아요. 그리고 다시 짓는 거죠? 원시로 들어갑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 신축, 재축. 자, 신축이 뭐예요? 땅 위에 건물이 원래부터 없던 거죠. 없던 데서 새롭게 축조하는 거. 그럼 이 건물은 원시잖아.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거예요. 새롭게 축조하는 거. 처음으로 짓는 거. 신축. 됐나요? 자, 그 다음 재축은 뭐야? 땅 위에 건물이 원래 있었어. 있던 거라고요. 있던 게 이게 뭐다? 천재지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이게 뭐다? 멸실돼. 멸실. 홍수가 나서 이 건물이 떠내려갔어. 그럼 원래 있던 건데 멸실되니까 없는 거나 똑같이 멸실돼서 없어졌어. 없는 거를 동일 규모로 뭐다? 다시 짓는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없어졌잖아, 건물이. 다시 짓는 거요? 그럼 이해는 뭐다? 처음부터 짓는 거고, 이거는 동일 규모로 다시 짓는다. 공통은 뭐다? 건물이 없다. 이해는 건물이 없어져 버렸죠? 없다. 다시 축조하는 거. 원시로 들어가요. 그래서 신재축은 원시라고요. 처음으로 짓는 것. 없는 상태에서 다시 동일 규모로 짓는 것. 그럼 결론은 둘 다 없는 거예요. 원시에 들어간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 이거 딱 별 하나 딱 붙여요.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 선박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야? 회사. 회사에서 만드는 거요. 회사에서 선박은 어떻게 한대요? 건조. 회사에서 선박을 건조하잖아요. 그럼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등은 차량 등은 제조란 용어를 쓰죠. 또는 항공기 등은 조립. 수만 가지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조, 제조, 조립은 회사에서 최초로 하는 거예요. 선박은 뭐라고 쓴다? 건조. 그 다음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는 제조한다. 차량을. 그 다음 항공기 등은 조립한다. 그래서 완성차 등이 되겠네요. 원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만 알면 돼? 차량. 우리가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죠. 자, 그럼 이건 원시 취득이에요.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를 안 합니다. 원시는. 책에 딱 없는데 저거 이 뒤에 나올 거예요.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한다고요. 회사는 과세를 안 해요. 자, 회사에서 차량을 제조했다. 원시죠? 완성차가 되잖아요. 완성차가 됐어요. 그럼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나왔어. 500만 원이 나왔다고요. 취득세가. 회사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이 500만 원을 우리가 이전 받죠?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승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한다. 3번 출제된 거예요. 그럼 500만 원을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자에게. 회사는 과세를 안 해요.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왜 회사는 500만 원 과세를 안 할까요? 회사에게 과세하면 차량가액이 높아지죠. 높아지면서 승계 취득자가 실소유자죠. 경제적 부담을 일으킵니다. 차량 한 대에 500만 원씩 취득세를 매기면 회사는 경쟁력이 약화되죠. 약화되므로
과세를 안 하고 우리가 이전 받아서 취득했을 때만 과세한다고요. 여기를 500만 원 얹혀서 팔아먹으면 차량가액이 높아지죠? 회사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실수요자가 500만 원만큼 자동차 가격이 늘어나죠? 늘어나므로 원시는 과세를 안 한다. 500만 원은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승계취득. 우리가 할부로 취득하면 무슨 취득이야? 유상 승계취득. 우리만 과세하는 거야. 승계취득자만.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두세요. 뒤에 나올 거예요. 회사는 왜 과세 안 해? 차량가액이 높아지니까. 높아지면 경쟁력이 약화되죠?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승계취득. 이전 받았을 때만 과세하는 거예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자, 그 다음. 자, 밑에 무슨 취득이 나왔어요, 이제? 간주취득. 간주취득 나와 있죠? 이거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간주취득. 옆에 적어요. 또 하나. 의제취득.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토지. 자, 칠판 봐요. 토지. 간주취득이 뭐야? 원래 있던 거예요. 토지. 있었잖아, 원래. 취득세 내초 앞에서. 그럼 토지를 뭐 한 거야? 있던 거를 지목 변경한 겁니다. 지목을 바뀌어. 변경해서 뭐가 증가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재산 가치가 늘어났죠? 취득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전을 뭘로 지목 변경했나요? 대로. 대로. 그럼 전이었을 때는 1억이야. 원래 밭 갖고 있었잖아요? 취득세 냈잖아요. 이거는 승계취득이 아니죠? 원시도 아니죠. 뭘 했어? 지목 변경. 그래서 이게 5억짜리가 됐어. 그럼 5배 뛰었네요?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다. 취득은 아니지만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얼마에 대해서? 4억은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4억에 대해서는 취득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거기 토지의 지목 변경 옆에 적어요.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증가한 가액을 얘기하네요.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이네. 자, 두 번째는 뭐다? 건축물. 여기 칠판 봐요. 건축물. 원래 있던 거죠? 원래 있던 게 취득세 냈잖아요. 근데 건축물을 뭐 한 거야? 개수. 개수한 거야. 개수가 뭐예요?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다 집어치고 건물을 뭐다?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죠? 건물을 리모델링 하잖아요. 리모델링은 개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새 건물이 되죠? 새 건물이 되면 당연히 뭐다? 가액 증가가 된다.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예예요. 이걸 개수라 그래. 뜯어 고쳤다고요. 새 건물이 되잖아. 그래서 건축물의 개수 등도 포인트는 뭐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요. 자, 그 다음 차량 등은 뭐라 그래요? 차량 등은 종류 변경이라 그래요. 종류 변경에서 뭐가 됐다는 거야? 다 가액 증가예요. 종류 변경이 뭐다? 차량, 정원수를 늘린다던가. 그 다음 구조 변경을 해. 이런 거를 종류 변경이라 그래요. 정원수가 50명이야. 50명인데 70명으로 늘려.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이죠. 정원수를 늘려서 뭐다? 가치가 증가되면 취득세를 내는 거야. 근데 토지 건축물은 정부가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부가 몰라. 모를 수가 있잖아. 그러나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요. 예를 들어서 트럭이 있어. 차량을 취득했어. 이렇게 민자 트럭이야. 이거 바퀴야 이거. 그럼 차량 갖고 있던 거죠? 여름이 되니까 얼음 장사를 하고 싶어. 여기에다가 냉동탑을 3천만 원 주고 설치합니다. 이게 종류 변경이야. 그럼 종류 변경하면 정부 몰라요. 그래서 종류 변경해서 자동차 값이 올라가죠?
올라갔다면 취득으로 본다. 실무에서는 세금을 거의 안 내요. 이 트럭 슉 지나가는데 경찰이 세워서 너 종류 변경했지 물어보지 않아요. 법에는 명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선박 정원수를 늘렸다. 배를 세워갖고 해경이 너 정원수 늘렸지 일일이 조사를 못해. 법에는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사항은 뭐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사실상 취득은 아니죠. 어떠한 이유로 변경 등을 통해서 뭐가 증가됐다?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과점주주는 별 하나 딱 붙여요. 과점주주. 주주는 뭐예요?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는 자, 주주. 회사의 주인인데 과점주주예요. 독점이 아니라 과점이에요. 그럼 한 회사를 1인이 지배하면 뭐야? 독점. 두세 명이 점유하면 뭐야? 과점이라 그래. 그래서 이 세법은 뭐다? 과점이야. 혼자가 안 되면 두세 명이 친인척끼리 합쳐서 지분 비율이 넘어가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과점. 혼자가 안 되면 두세 명도 돼요. 자, 그래서 과점주주가 뭐를 취득했어? 주식이잖아. 그럼 주식은 취득세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을 취득했지만 무슨 주주가 되면? 과점주주가 되면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과점주주의 정의를 알아야죠. 뭐가 붙어야 돼? B가 붙어야 돼. 비상장. 아주 중요한 거야. 몇 프로 초과? 50% 초과. 과반수 넘어가야 돼. 이게 과점주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의를 적어요. 박스에. 반드시 비상장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초과 취득자를 기초에서는 여기까지 알아야 돼. 과점주주. 상장주식. 유가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아니야. 비상장.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주로 뭐다? 벤처기업 주식. 코스 P가 아니라 코스 닥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상장 주식은 주로 벤처기업 주식이죠. 주식이 쌉니다. 주식이 싸기 때문에 친인척끼리 과도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럼 몇 프로 초과? 50% 초과. 딱 50%는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50%에서 한 장만 사더라도 과점주주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비상장 주식을 50% 취득했어요. 딱 50%. 과점주주가 아니네? 딱은 아니에요. 과반수가 넘어가야 돼요. 옆에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가 투자를 했어. 0.1%. 0.1% 투자했다고요. 비상장 회사에. 그러면 혼자가 안 되면 친인척, 자기 배우자를 합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과점주주다 아니다? 과점주주다. 합쳐서 친인척을. 그래서 두 명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이 아니라 어떤 단어가 나온다? 과점주주다. 딱 50%에서 0.01%만 취득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과반수가 넘어가면 이 회사를 어떻게 지배하잖아. 이 회사를 지배해요. 이 회사를 지배한다고요. 관리, 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배하니까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게 뭐다? 취득세 내라 이거지. 뭐를 취득했어? 주식.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다?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근데 이런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외국인들이 비상장 회사를 취득한다고요. 지분을. 외국인들이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비상장 회사를 인수해요. 주식을 과반수가 넘게. 그래서 비상장 회사 주식은 싸. 그래서 50%를 넘게 취득하잖아? 그럼 과점주주가 되죠? 그럼 취득세 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상장화시켜. 상장화시키면 주식값이 올라가죠.
올라가서 기업을 팔고 외국으로 도망갑니다. 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다? 과반수가 넘어갔을 때는 법에서 제재를 가하는 게 뭐다?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내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취득해? 딱 50% 취득해. 옛날에는 그랬어. 꼼수 부리죠? 50% 취득하면 취득세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거라고요. 어떨 때만 초과 과반수가 넘어갔을 때만 된다. 그럼 이 회사를 지배해요. 지배하니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보다 취득한 걸로 본다. 자, 여기 봐요. 과점주주는 취득세 내라며요. 그럼 법에서 조문을 만들어야죠. 과점주주가 되면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어떻게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이유는 이 회사를 지배함으로 관리처분 운용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를 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봐요. 무조건 내는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설립시 과점주주가 됐네요. 이거 3번 출제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다?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비상장 회사를 설립했네. 이렇게 비상장 회사를 설립하죠? 설립하면 주주가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몇 프로 초과? 50% 초과. 그럼 설립시는 부동산이 없잖아.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야 세금 계산을 알죠? 그럼 설립시는 뭐다? 부동산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설립시 주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겠죠? 취득으로 과세를 안 한다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설립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누구에게만 세금을 매긴다? 법인에게만 매겨. 과점주주에게 다시 매기면 이중과세로 봐요, 법은. 자, 설립시 과점주주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설립시 부동산이 없어. 설립할 때는 신고만 하잖아요. 설립한다고. 부동산이 있어야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일 이후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봐요. 설립시 과점주주죠? 그럼 회사에서 돈을 받았잖아. 이제 돈을 받았죠. 부동산이 없잖아. 설립시는 부동산이 있어야 세금 계산해요. 그럼 언제부터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설립 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거 3번 출제됐어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회사에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프린트로 정리할게요. 자, 오늘 프린트 한번 봐요. 자, 2번째 칸. 오늘 프린트. 납세의무자 나와 있죠? 2번째 칸. 자, 2번째 칸 취득의 구분 나와 있잖아요.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과점주주 원래 주식을 취득했죠? 과점주주의 정의를 정리해야 돼. B가 꼭 붙어야 돼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과반수가 나오면 괄호에서 적어 이 회사를 지배합니다. 과반수가 넘어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배력이라고 적으라고요. 4번 옆에. 그럼 주식을 취득했지만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옆에 적어 부동산 등을 어떻게 한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야 취득세를 거둘 수 있죠. 50% 초과 옆에 뭐라고 적어?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내란 뜻이에요.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납세무자에 봐요. 납세무자에 몇 번? 7번. 7번. 납세무자 7번 봤어요? 과점주주, 화살표, 설립시여 후여, 설립시. 자, 칠판 봐요. 설립시는 회사에서 돈만 받았잖아 지금. 부동산이 없어. 항상 과점주주는 회사 명의로 부동산이 있어야 지분 비율만큼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설립시는 부동산이 없잖아. 그럼 세금 계산 못하잖아. 그러니까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부동산이 없으니까.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 후. 그럼 앞에 부동산이 있어요. 앞에. 자, 기초가 여기까지예요. 과점주주. 자, 첫 번째는 뭐를 알아야 돼? 정의. 비상장회사 주식 몇 프로 초과? 50% 초과. 그럼 이 회사를 지배하죠? 두 번째, 지배하니까 주식을 취득했지만 취득세를 내라 이거지. 그럼 내려면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과점주주는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설립시 과점주주죠? 그럼 설립시는 회사에서 돈만 있잖아. 돈만 있어야 설립시는 부동산이 없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정리 잘 하세요. 자, 그럼 여기 그럼 간주 취득 지금 몇 개 끝났어요?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잘 들어요, 이제. 이쪽은 뭐다? 이쪽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시든 뭐예요? 사실상 취득이죠? 등기를 합쳐서 내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이므로. 그럼 간주 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간주 취득은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원시도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아닌데 뭐다? 취득으로 본다.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적어.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종전의 소유권 취득이 2%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등기는 여기서는 과세를 안 한다. 그다음 간주 취득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과거의 취득세가 2% 부담하는 거예요. 뒤에서 배워요. 그럼 이거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므로 주식 빼고는 등기사항이죠? 그럼 등기할 때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요.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거 소유권이 아닌 거는 무슨 세금을 물어야 된다? 등록면허세를 무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를. 소유권은 합쳐서 둘 다 내는 거고. 소유자 지목 변경했잖아. 그럼 지목 변경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를 낸다고요? 등록면허세를 낸다. 이게 포인트예요. 3월 달에 또 배워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뭐만 과세한다? 종전의 소유권 취득 2%만.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만 율 물어볼 때 그럼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는 취득세에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는 어디에서 과세한다고요? 등록면허세에서. 그럼 우리가 등록면허세 배울 때는 지목 변경이 나와요. 등기사항이. 자, 여기까지가 취득의 구분이래. 프린트 한번 봐요. 취득의 구분. 자, 설명했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사실상 취득 나와 있죠? 사실상 취득은 1번 원시, 2번 승계. 승계는 대가를 주면 뭐다? 유상. 유상은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이 있죠? 하나 더 적어요. 현물 출자 하나 더 적으세요. 교환 아래에다가 현물 출자도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죠? 현물 출자. 교환은 유상. 유상에 적었어요? 교환 근처에다가 현물 출자. 무상은 뭐가 있다? 상속 증여.
자, 이게 사실상 취득이죠? 그리고 뭐다? 간주 취득이 나왔다. 간주 취득 나와 있나요? 간주 취득은 몇 개? 4개. 4개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은 뭐다? 포인트가 뭐다?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취득으로 본다. 됐나요? 가액 증가예요. 가액 증가. 그리고 과점주주는 50% 초과인데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비상장 회사. 비가 꼭 붙어야 돼요. 상장 회사는 거래세만 몰고 취득세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자, 그 다음 책으로 들어가죠. 책으로 들어가요. 책으로 들어갔어요? 자, 108페이지 꼭대기. 108페이지 꼭대기. 자, 과점주주 나와 있죠? 과점주주 나와 있잖아. 108페이지 꼭대기. 파란 글씨. 별표시 딱 하고 법인 설립시.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왼쪽에 용어사전. 용어사전 나와 있죠? 파란 거 몇 프로 초과? 100분의 50 초과. 왼쪽에 용어사전. 용어사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파란 글씨. 봤어요? 그럼 이 주식은 5글자로 적어요. 무슨 주식이야? 비상장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유한 기타 등등 볼 필요 없고 100분의 50 초과는 어디 주식을 취득해야 된다? 비상장 회사 주식을 뜻합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112쪽으로 들어가죠. 112쪽. 자,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 취득세 과세대상.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과세, 물건 또는 뭐라 그래요? 과세, 객체. 그래서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할 대상으로 볼 건가? 항상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열거주의 몇 개? 13개. 이거는 암기하는 거예요. 13개. 그래서 꼭대기 112쪽. 112쪽 나와 있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물건의 종류는 법에서 규정한 것에 한한다. 이게 뭔 뜻이다? 열거된 것에 한한다. 항상 과세 대상은 법에서 규정하는 게 뭐다? 열거된 거. 몇 개? 13개. 13개, 13개. 즉 취득세는 부동산 하나, 차량기기 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5개,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7개를 합치면 13개다. 13개를 취득할 때만 과세 대상이 된다. 중요한 거는 세법은 공부상이 아니라 뭐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공부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현황.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과세한다 그랬죠? 사실상 현황이다. 그럼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할 때는 뭘로 따진다? 어쩔 수 없이 공부상으로 따진다. 분명하지 않을 때는 공부로 따져야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오피스텔을 취득했다. 주거용이다, 업무용이다. 자, 칠판 봐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고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다, 업무용이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달라져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바뀐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사실상 현황이라 그래요.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전월세 받죠. 주택으로. 그럼 주택이 돼. 업무용으로 전월세 받죠. 업무용이 된다. 그러나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로 세금을 매겨. 일일이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에 명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업무용으로 세 줬어요. 그죠? 그럼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은 뭐다? 주거용으로 사용해. 그럼 법은 뭐다? 주거용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그래서 박스에 별 하나 딱 붙여요. 열거된 거. 13개. 그래서 취득세는 기초가 이거예요. 13개. 첫 번째,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상이다.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및 건축물. 세법 용어예요. 절대로 지상 정착물 하면 안 돼요. 세법은 범위가 좁아요.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그 다음 하나,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자가 들어가야 돼요. 5개. 부동산에 준하는 것. 4글자로 줄여서 뭐다? 준부동산. 회사에서 만드는 것.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뭐가 나와? 임목. 임목이 뭐예요? 임목이 등기된 나무. 임목은 임목법에 의해서 토지와 분리해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된 나무를 임목법에서 취득하면 대상이라고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와 있다? 각종 권리. 각종 권리가 몇 개다? 7개. 거기 찍혀 있죠? 첫 번째는 광업권, 두 번째는 어업권, 그리고 회원권에 열거된 거는 뭐다? 5개. 5개 나와 있잖아요. 이 밑에 옆에 적어 이거는 회원제입니다. 골프 회원권, 회원제 회원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승마 회원권. 순서는 관계없어요. 광업권이 뭐다?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어업권이 뭐다? 어잖아. 일정한 어장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대체적으로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지. 산에 금이 묻혀 있어. 알아들었나요? 매장량에 따라 수십조도 되고 수천억도 되는 거예요. 비싼 거야. 그 다음 어업권. 남해 바다에 가면 어장이 있죠? 이 어장에 광어 양식장이야. 광어가 수천 마리 있어. 비싸잖아요. 양도세 취득세 대상. 줄여서 뭐다? 광어. 길 가다 광어가 보이면 취득세 대상이라고 해야 돼요. 광어가 왜 누워있어? 취해서 취득세 대상. 고동어는 아니야. 광어.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는 몇 개야? 5개. 순서는 관계없어.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그 다음 승마 회원권, 요트. 이건 특징이 뭐다? 특징이 회원제. 부자들만 사는 거. 회원제의 특징이 회원제. 스키장 회원권 있다 없다? 없다. 열거된 거. 임차권 있다 없다? 없다. 임차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저당권 없다.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과세 대상이에요. 열거된 게 몇 개다? 13개. 13개를 몇 개로 압축했다? 3개로 압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프린트. 자, 취득세 딱 정리되어 있죠? 과세 대상. 옆에 딱 적어요. 과세 대상. 열거주의라고 4글자로. 항상 열거된 것만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과세 대상을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객체. 열거된 목적물을 취득해야 된다고요.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과세 객체는 똑같은 용어다. 그럼 열거된 게 몇 개라고 그랬어? 13개. 그럼 일단 1번 부동산, 2번 준자가 들어갔죠? 준부동산 몇 개? 5개. 각종 권리 몇 개? 7개.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앞대가리 있다면 골, 콘, 종, 승, 요. 이거죠? 그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아까 했잖아. 요거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회사는 원시죠? 회사는 세금이 없어요. 어떨 때만 과세한다? 4가지는 승계.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해요. 왜 과세를 안 해요? 500만 원을 과세하면 경쟁력이 약화되죠? 그리고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일으켜야 500만 원만큼 차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만든 4가지는 원시는 과세를 안 한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실수요자가 이전 받았을 때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에 하나요. 4번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중요한 거는 임차권 취득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이 아니 저당권 없어. 알아들었나요? 열거된 13개. 줄이면 몇 개라고요? 3개.
1번, 2번, 3번으로 압축이 됩니다.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쉬었다 해야죠. 자, 취득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허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120만 원을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전받아서 취득하면 승계,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그래서 교환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는 거죠. 현물 출자도 뭐다? 주식이란 대가를 주는 거예요. 유상. 상속증여는 뭘로 간다? 무상. 그럼 최초의 취득을 뭐라 그래요? 원시. 최초의 취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다? 사실상 취득이다. 없던 거를 이전받아서 취득하고 없던 거를 최초로 취득하죠. 자, 그 다음 간주취득은 있던 거를 뭐다?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 거는 사실상 취득이 아니죠. 그러나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법은 뭐다?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건축물을 발음이 안 되네요. 리모델링 등을 하죠.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증가됐다. 이해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 과점주주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원칙, 비상장이에요. 우리가 코수피는 과점주주란 말을 안 써. 코수피는 삼성전자 주식 50% 넘게 소유 못해요. 코수피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죠. 코수피 빼고는 다 들어가는 거야. 피 몇 프로 초과? 50% 초과하면 이 회사를 지배하죠. 이 회사를 지배하니까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게 뭐다? 취득세다. 그럼 주식을 취득했지만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럼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단 설립 시 돈밖에 없잖아. 돈 받았잖아. 회사에서. 부동산이 없으니까 왜? 과점주주는 반드시 이 회사에 부동산이 있어야 돼요. 설립 시는 돈밖에 없다.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설립 후. 그럼 설립 후는 부동산이 있겠죠, 이제? 자, 그 다음 과세 대상은 열게 된 게 몇 개다? 13개. 13개를 몇 개로 줄인다? 13개를 3개로 줄였죠? 소유권 취득 13개. 임차권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없다. 분양권 있어 없어? 분양권 없다.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